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신학연구소 소장 오상철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코리안 아메리칸의 사역자 분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유형이 모두 7가지인데요. 그 7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부터 전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메트로폴리탄 유형이 되겠습니다.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얘기는 대도시 유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도시에는 많은 사역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교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중형교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소형교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 유형의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는 공간인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도시 안에는 수많이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죠. 정규 이민자도 많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은 정규 이민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우리 통계에 의하면 1년에 11,000명에서 12,000명 정도가 regular immigrants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규 이민자가 11,000명에서 12,000명이 들어온 것을 보면 1980년도 그리고 1970년도 또 1980년도 중반에 이르는 25,000명, 3만 명 되는 그런 숫자는 이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 정규 이민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무비자 시대가 되어서 17일부터 완전히 오픈이 되어서 이제 들어온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2007년도 통계에 의하면 작년에 미국을 방문한 숫자가 자그마치 80만 명이 됩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비자를 가지고 6개월 체류하는 분들도 계시고 관광 목적으로 온 분도 계시고 또 유학을 위해서 문의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업차로 오시는 분도 계셔서 하여튼 80만 명 정도가 작년 1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무비자 시대가 되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150만에서 200만 정도가 이제 앞으로 완전히 문호가 활짝 열리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특수한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사역의 준비도 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이 메트로폴리탄 유형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정규 이민자도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60에서 65%가 대도시에 다 존재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중소도시, 소도시 그리고 컨트리, 다시 말하면 시골로 이제 퍼져나가는데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정규 이민자로 남아 있는 것이 바로 대도시 유형에 속하는 그런 케어할 대상이고, 그 다음에 H1 비자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 취업 비자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오픈해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대도시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왔다가 미국 직장에 취업하기도 하고 또 스몰 비즈니스를 오픈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에 서 있는 그 일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자도 많이 계시고요. 가르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여기는 대학 교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H1 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 다음에 하나는 유학생 그룹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도시 안에 유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보통 주립대학에 한 3개 내지 4개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사립대학에도 10개나 많게는 4, 50개까지 존재하는 것이 바로 대도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도시 안에는 이런 유학생들이 또 한인 유학생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그런 장소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다양한 교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도시, 다시 말씀드리면 메트로폴리탄 유형의 목회자 리더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양한 어프로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규 이민자와 H1 비자와 J1 비자와 유학생들과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대도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해서 케어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과 그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도시 유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면요. 서브 얼반 유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곽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대도시는 달달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게더링하고 있고요. 콜렉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집합제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면 이제는 이분들이 여기서 쭉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좀 보닝 현상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대도시에서 허드렛 일도 많이 하고 또 낮은 일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잡다한 일을 하게 되다가 이제 이민 생활이 점점점 이제 늘어날수록 이제는 안정된 직업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곳이 바로 서브 얼바눔입니다. 서브 얼바는요, 얼바는 도시를 얘기하는 거고 도시 외곽 지역에 있는 지역이 바로 서브 얼바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거지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에 있는 것보다도 교육적인 환경이나 자연적인 환경이 더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따라서 실제적으로 서브 얼반 사역자 유형은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마치 콩나무 시루에 무슨 물을 주듯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글바글하고 아주 뭐 오밀조밀하게 모이는 대도시 유형을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찾게 되죠. 그 다음에 교육 환경도 좋아지면서 또 비즈니스도 이제는 한인타운을 조금 벗어나서 미국 사람이 적당히 있고 또 한인들도 적당히 모여있는 제2의 도시를 찾고 또 그들을 향해서 사역하고자 하는 그런 사역 리더십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서브얼반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사역했던 유형, 다시 말하면 그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보다 실제로 서브 얼반은 좀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환경이 좋고요. 그 다음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좀 안정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또 좀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리적인 출발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가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도시 유형처럼 예를 들어서 좀 조금 프레셔를 준다든지 좀 어렵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훈련을 좀 많이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바드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민자의 심리 속에 하나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편안하게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 것인가 그걸 깊이 연구해야 되는데 서브 얼반에 위치하고 있는 교인들의 수준이나 분위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안정된 직업을 가졌습니다. 교육 환경도 자리 잡혔습니다. 이민 생활이 이제 10년에서 15년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언어, 그런 필요한 메시지, 그리고 그들에게 꼭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릭 워렌의 초창기 스토리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오렌지 카운티를 아주 한 10년 준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세들백 처치를 하기 전에 10년을 벌써 리서치를 다 하고 이제 가까운 지역에 가서 복덕방에 가서 이제 복덕방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덕방 할아버지하고 오렌지 카운티 얘기를 쭉 하는데 복덕방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릭 워렌,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오렌지 카운티를 꿰뚫고 있고 내가 여기서 복덕방 생활을 30년을 했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느냐. 그렇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릭 워렌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10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역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한인 목회자나 한인 사역자 중에 weak point, 다시 말하면 좀 부족한 점,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지역조사를 그렇게 깊숙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도시 유형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서브 얼반 유형이 다른데 그리고 지역마다 도시마다 아주 유니크한 그 현상이 다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쪽 지역의 릴리전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힌두교 다닌 사람이 몇 퍼센트가 있는지, 또 주이시가 얼마나 있는지, 또 히스패닉이 얼마나 있는지, 또 히스패닉도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남미, 중미 다 다릅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온 사람들, 도미니카에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각각 다 다르죠. 파라구에서 온 사람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 있고 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또 어떤 유형의 교회를 또 셋업하고 설립했는지 또 어떤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회적 분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구체적인 분석을 한 릭 워렌이 사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유명한 정말 릭 워렌이 경영하는 세들백 처치가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요.
우리 한인 목회자나 사역자가 좀 보완돼야 되고 개선돼야 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회적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철저한 사회적 분석 위에 성서적 기초를 넣고 그다음에 신학적 분석을 해서 이제 어프로칭 하고 어플라잉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민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썰벌반은 대도시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칸츄리 유형입니다. 칸츄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시골적 유형이라는 거죠. 시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도시에 사는 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대도시에서 썰벌반에서 이제 나갑니다. 근데 썰벌반에서 조금만 한 30분이나 1시간만 차를 타고 나가보면 정말 끝이 없는 그런 사막길도 보이고요. 끝이 없는 하이웨이, 또 끝이 안 보이는 길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여행을 해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건 이런 겁니다. 히든 드라이브웨이라는 게 참 많습니다. 거기서 특별한 이름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히든 드라이브웨이니까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보면 끝이 없이 달립니다. 옥수수 밭이 나오고요. 엄청난 농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원과 자연 환경이 완전히 웰 디자인된 전혀 느낌이 다른 그런 새로운 환경과 그런 장소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칸츄리 유형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디애나주 에반스빌이라는 한인교회 집회를 다녀왔습니다만은 저를 에스코트하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여기는 시골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시골이냐 물어봤더니 여기는 교포가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보고 밖을 한번 보라고 그러는데 정말 전원이 살짝 펼쳐 있는 아름다운 그런 광경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목회 사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사역자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대도시 중심의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썰벌반, 대도시 외곽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칸츄리, 다시 말하면 시골 유형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 목회가 좀 힘들고 어렵다, 지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민 목회 유형이 다른 겁니다. 막연하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 유형이 다르고요. 중소도시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시골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필드가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이민자 입장에서 대도시를 거쳐서 이민자들이 예를 들어 중소도시나 또 이렇게 칸츄리로 이렇게 무빙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깡시골에 있다가 중소도시로 옮겼다가 그리고 대도시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은 적어도 5번 내지 6번은 스테이트를 바꾼다는 그런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실제로 대도시에 있다가 중소도시로 갔다가 다시 말하면 썰벌반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시골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이런 컨셉을 가지고 목회 분석을 하고 사회 분석을 하고 성서적 분석을 하고 신학적 분석을 해서 그렇게 적용해야 이민 목회가 성공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옷이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형의 목회자 리더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도시에서는 잘 하시는데요. 큰 도시에서는 잘 맞는데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안 맞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시골에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므로 대도시에서 하시는 분들이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성품적으로 좀 온유하고 조용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겠어요. 그런 분들은 대도시 가면 오히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부대껴야 되고 또 경쟁력을 느껴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컴피티션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시골에 가셔서 또 책도 읽으시고 연구도 하시고 좀 차분하게 몇 안 되지만 그 교인들과 같이 케어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메트로폴리탄 썰벌반 칸츄리 유형이 있듯이 네 번째는 캠퍼스 유형이 있습니다. 캠퍼스 유형은 유학생 교회를 얘기합니다. 유학생 교회는 처음 출발부터 유학생들이 만드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처음에 와서 학부부터 공부한 사람, 그 다음에 대학원부터 공부한 사람, 또 한국에서 대학원 다 마치고 그리고 박사과정 오는 사람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학부를 마치고 또 MA를 마치고 THM을 마치고 아니면 MATS를 마치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박사과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한국에서 유학을 와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지금 40%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통계만 해도 9만에서 10만 정도가 우리 한인 유학생들이 미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이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2, 3천 명 모이는 것은 그렇게 많이 모인 것이 아니지요. 앞으로 더 노력하고 개발하면 코스닥도 점점 부흥하게 될 줄 압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가만히 보십시다. 자, 유학생들이 중심한 교회니까 거기는 유학생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가끔 유학생 교회의 청빙을 맞아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유학생의 경험을 하고 유학생의 스피릿을 가지고 공부도 해보고 예를 들어 접시도 좀 닦아보고 또 도서관에서도 일도 해보고 여러분 미국에서 영어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일세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뭐 한 5개 신학교를 공부했습니다만은 결코 쉬운 학교가 아니죠. 영어가 그렇게 쉽게 늘리는 데 아니죠. 그러다 보면 아픔이 있잖아요. 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민이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비전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과연 내가 여기서 과연 마스터를 졸업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박사과정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 그리고 박사과정 끝나면 미국 사회에 내가 메인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스피릿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유학생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학생의 경험을 하고 유학생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사실 담임 목회를 해야지 그 스피릿이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대도시 유형이 있죠. 썰벌반이 있죠. 그리고 소도시 이렇게 컨트리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유형과 마찬가지로 캠퍼스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캠퍼스 유형의 분석을 잘 해야 그것에 어댑션, 다시 말하면 잘 적용이 되는 그런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는 국제 결혼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International Marriage인데요. 여러분 1953년도부터 65년까지 종전 이후부터 65년 케네디 대통령이 이민법을 새로 고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인하기 전 얘기입니다. 적어도 3만 명 이상의 우리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 땅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과 전쟁 이후의 무슨 부산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미국 군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대거 여기 와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부는 대도시에 있습니다만은 대도시에 대부분 떠나서 중소 내지는 컨트리 유형, 다시 말하면 썰벌반 지역과 그리고 시골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는 미군 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중소도시에는 미군 기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기지가 베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군인이 남편을 따라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 가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외롭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영어도 서툴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다가 우연히 시골에서 또 중소도시에서 어떤 친구를 만납니다. 그래서 Where I came from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왔다면 그 같이 집에서 모여가지고 김치도 서로 나누고 또 마음도 나누다가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삼삼하고 찌글 쪄가지고 그 중소도시나 시골에 가보면 국제 결혼을 한 분들이 교회를 개척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특별히 미국에 처음 왔다든지 아니면 유학생 신분으로 왔다든지 아니면 대도에서 목회를 좀 하다가 예를 들어 시골에 가보니까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모를까요? 그것은 이민 히스토리를 연구하지 않고 출발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미그랜트 처치 히스토리나 이미그랜트 소사이티 히스토리나 이미그랜트 이런 역사적인 이 스토리를 연구를 하고 분석해야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스토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 땅에 왜 왔으며 어떤 경로를 밟았으며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따라 이민자의 구분이 120가지가 되는데 이러한 120가지 종류를 어떻게 한꺼번에 이해하고 언더스탠딩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캠퍼스 유형의 사역이 있듯이 국제 결혼한 사람들의 유형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다릅니다. 대도시에서 사역하는 리더십이 다르고요. 중소도시와는 완전히 판회하게 다른 새로운 아주 유니크하고도 아주 얼티메이트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목회가 진입된다는 것이 바로 국제 결혼 유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입양자 유형입니다. 입양자는 어댑션 피플인데요.
여러분들 홀터 아동복지연합 통해서 우리 심지어는 1년에 5만 명씩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여기는 중국도 있고 구소련 러시아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입양했는데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우리 입양자가 미국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1953년 이후부터 입양자가 많이 생기고 이제 그 한 10년간은 굉장히 피치를 올려서 입양자가 많았습니다. 요즘 좀 적은 사실입니다. 그때는 주로 전쟁 고아들을 입양했고요. 지금은 예를 들어 원치 않는 결혼으로 말미암아 또 부모님이 또 아이를 버렸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완전히 홈리스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입양자가 많이 옵니다. 근데 이제 이민교회도 이제는 숫자가 많아져서 미 전역에 4,000교회가 있다 보니까 입양하는 교회가 지금 많이 생겼고요. 실제로 미국인 이 커플들 다시 말해 입양한 그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입양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는 그동안 미국 교회를 출석하고 봉사하고 섬기게 했다가 이제는 이제 한인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되고 그리고 한인교회 목사님들로부터 언어도 배우고 느낌도 배우게 하고 감정도 배우게 하고 문화도 배우게 하면서 점점점 한인교회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경향이 지금 많이 짙어졌습니다. 제가 미국 온 지 지금 20년이 됐는데요. 20년 될 때는 그때는 참 이런 경향이 없었는데 지금 이런 경향이 많이 짙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도 아까 얘기한 국제 결혼한 사람들의 그 스피릿이 독특하고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는 사람 스피릿이 독특하듯이 여기도 입양자 유형에 속하는 그런 스피릿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입양하는 교회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요. 또 실제적으로 입양받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서 입양자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 숫자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사역이 점점 다양합니다.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서버얼반, 그 다음에 칸츄리 유형, 그 다음 캠퍼스, 국제결혼 이와 같이 또 입양자 유형 같은 그런 어떤 사역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홈리스 피플을 위한 유형입니다. 다시 말해 홈리스 유형이죠. 여러분 LA뿐만 아니라 뉴욕이나 시카고 다운타운 가면 홈리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이제 이렇게 홈리스 사역을 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나 사역자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평신도들 많이 있으면 사역합니다. 밤에 담요를 가져가서 그들에게 프리로 제공하는 일이라든지 그다음 우리 한인의 음식을 만들어서 쿡을 퍼서 그들에게 먹이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얼마 돈은 안 되지만 우리 한인 교회로부터 받은 성금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또 아침도 먹이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물론 식량을 제공하지만 그래도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이라든지 다 이런 홈리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 봅니다. 교회는 주님으로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빌딩으로 된 것이 이렇게 컨스트럭팅한 것이 교회이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친교도 해야 됩니다. 또 성경 연구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강의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외형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홈리스 피플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들 속에 그들의 약함 속에 그들의 힘듦 속에 그들의 지침 속에 그들의 무덤 속에 그들의 좌절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홈리스 사역을 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이 열심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홈리스를 위해서 사역하는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코리안 아메리칸의 사역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메트로폴리탄 유형은 대도시입니다. 여기는 다양한 사역을 어프로치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서버얼번 유형입니다. 이곳에는요 주변 외곽이기 때문에 대도시 외곽이기 때문에 안정되고 환경이 좋은 사람들을 어프로치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칸츄리 유형입니다. 칸츄리 유형은 시골 유형으로서 이곳에는 소박하고 아담 사람도 모였고
그리고 그 소도시 외에는 잘 모르는, 다시 말하면 대도시에 일어나는 일들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또 하나의 컨트리 유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캠퍼스 유형입니다. 캠퍼스는 유학생의 스피릿을 가지고 유학생들이 세운 교회, 또 유학생의 어떤 근원이 되는 교회, 그리고 유학생을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코리안 아메리칸 프로페서들, 현직 대학 교수들, 그 다음에 교환 교수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포진하시면서 그들을 케어하는 교회가 바로 캠퍼스 유형이고 유학생 출신의 목회자가 가는 것이 아주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결혼한 사람이 아주 유니크하시죠? 그들은 아픔이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고초와 좌절을 겪어온 흔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주름살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할까요? 다시 말하면 그런 컨펜션을 가지고 그런 하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또 그런 국제 결혼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여기 오시면 굉장히 힘들고요. 어떤 분은 6개월 하시다가 어떤 분은 1년 하시다가 중간에 돌아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그쪽에는 국제 결혼한 유형과 분명한 스피릿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입양자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양자 유형은 여기는 정말 입양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 고뇌, 그리고 성장 과정 속에서 조국을 잃어버리고 부모님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문화를 알지 못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입문해서 한국말을 겨우 배우고 이제 나이 들어서 한국 땅을 밟아보는 그런 아픔의 연속에 있는 것이 바로 입양자 유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마지막으로 홈리스 피플을 사역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홈리스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특수 사역이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코리안 아메리칸의 사역자 분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7가지 유형을 가지고 함께 업그레이드 하시고 깊이 분석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